지금까지는 재판 독립을 많이 외쳐왔잖아요, 사법부가. 네, 네. 근데 이제는 재판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책임성. 그러니까 자기 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거.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댓글 한번 강병수 기자가 3번. 엠팍의 제이제토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김경수에 적용된 컴퓨터 업무방해제 2011년부터 실형 0건,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도 드물어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드보일드님께서 또 남겨주신 댓글인데 댓글 조작 사건을 컴퓨터 업무방해제 어쩌고 저쩌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원세훈이 4년 받았는데 댓글 숫자만 비교하면 드루킹 사건은 1억 건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 숫자만 보면 징역 400년? 이 선고를 보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 10월에 처하면서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판결문에서 제일 의아했던 부분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이게 징역 2년이 나온 부분이었어요. 최초였죠, 실형이 나온 게. 네, 실형 이 법이 이제 저 좀 너무 생소하고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게 형법 제 314조 2항에 있어요. 거기 보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314조 2항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95년도에 들어온 건데 컴퓨터가 막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제가 만약에 선배가 싫어요. 그러면 선배의 그 메일함에다가 제가 막 폭탄 메일을 보내요. 쓸모없이 그냥 그 기가수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선배가 만약에 중요한 메일 못 받아. 그것 때문에 용량이 닫혀서 중요한 메일이 다 반려가 돼요. 그럴 경우에 제가 선배의 업무를 방해한 거죠. 뭘로? 컴퓨터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거를 이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조항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더 의아했던 점은 이게 95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9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거 맞아요.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조항에 대한 그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1년 6개월인데 2년이 선고됐다는 점이 조금 저는 의아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양형보다 더 때린 이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서 판결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이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게 된다. 그래서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가 정말 이거는 판사가 너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담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댓글에 그 순공감순이 높은 댓글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그게 온라인 여론을 형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온라인 여론 형성을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저는 그게 좀 의아하고 이거는 정말 그 학자들이 모여서 대논문을 써도 모자란 그런 연구 그 주제다. 댓글이나 순위가 얼마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가. 네, 그리고 그 댓글이 다스러운 실제로 문제.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나아가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하나의 큰 연구 주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갖고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한 판단을 그쵸. 내려버린 거죠. 네. 저는 이제 판결문 읽으면서 약간 좀 가장 갸우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이제 마지막 판결 선고문이에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저희 성청 판사에게 나중에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존경하는 재판관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이 판결문의 160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킹크랩을 이용한 이런 댓글 주작을 통해서 2017년 대선에서 김경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이거 약간 좀 전 이거 보면서 약간 좀 그쵸. 네. 이게 뭔 소리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네. 킹크랩을 통해서 막 좋아요 많이 누른 걸로 대선에서 여론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뭘로 증명했죠? 이것도 정황 증거로 증명했나요? 이 댓글 조작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거는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전선을 넓혔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긴 저는 했어요. 진짜 딴 거보다 이게 사실 형사 사건이나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 민사도 그렇지만은 판결이 이거 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이득을 얻었는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득 본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별로 없거든요. 뭐 여기 좋아요 많이 눌렀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이게 맞구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건 전혀 여기에는 판결문에도 없어. 이 내용은 판결문에도 안 써 있어. 그냥 그러지 않겠어라는 건데 이게 선고문에 있다는 건 좀 의아하고. 드루킹 경공모 일당이 되게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고 이 사람들이 쓴 온라인 정보 보고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을 되게 크게 평가해요. 본인들은 그러니까요. 네, 본인들이 네. 평가해요. 네. 그리고 이 온라인 여론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네. 그러한 실질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발단이라든지 또 국정원 여론 조작이라든지 기무사 여론 조작이라든지 경찰의 심지어 여론 조작 네. 계속 댓글 조작이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네, 네, 네. 근데 그것들이 방증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네. 온라인 여론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큰 건지를.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심지어 국정원 네. 같은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조직마저도 댓글 조작에 댓글 동원됐던 조작을, 거잖아요. 네. 조직적으로. 그리고 가장 힘 있는 네. 조직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는 간과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이게 정말 영향이 없는 거라면 음. 왜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여론 조작을 했겠는가 근데- 댓글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뭐 큰 피해를 가한 범죄이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또 합리적으로 잘 이게 그렇게까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네. 그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양형기준 특별 가중인자에 네. 법에 나와 있는 가중인자에 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보고 있긴 해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그 양형을 좀 벗어났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그 네. 특별 가중을 했을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1년에서 5년 3개월이에요. 뭐 양형 할 기준을 수는 벗어났다고 있는 거죠. 볼 수는 없는 네. 것이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우리 또 홍성희 기자 관련 보도를 했다가 욕을 또 엄청 먹었어요. 자, 우리 트위터에 김정은님이 뭐라 하셨냐면 KBS 홍성희 기레기는 저번 특감반 때도 악의적으로 보도하더니 이번에도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이 문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기사로 쓰네. 이거 상습범 아니냐 이거 상습범. 어떻게 된 이라고 거예요?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 전사로 건너야 되기 때문에 소통 전사로. 트위터 김정현님과 소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제 기사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방어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소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본인 기사를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제 기사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 부분만. 그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공판 중에 이 드루킹이 한 증언 하나가 옛날에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공모 활동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들었다. 김경수 지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말을 법정 증언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양상현 씨라고 또 하나의 증인도 뭐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건 기사가 이미 나왔던 거예요. 네, 나왔던 거고. 제가 쓴 기사는 이제 그 이번 판결의 어떤 전망, 후폭풍을 전망한 기사인데 그 증언이 이제 다시금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그걸 전망한 거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그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선을 그어주고 다만 이게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발언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대선 불복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홍성희 네. 기자가 그렇게 써서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후배를 보내려고 제가- 막 이거를 프레임을 막 이 사건이 김경수 지사의 유무죄를 넘어서서 네.
지금 판결문에 대선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이것이 앞으로 또 다른 쟁점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걸 전망한 기사를 썼던 거예요. 거꾸로 네. 저는 네. 어떤 아쉬움이 남냐면 저희가 네네네. 지금 이렇게 모여갖고 법알못들이 얘기해도 네. 충분히 좀 의심의 여지가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는 리포트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다음에 오정 기자가 법조에 가서 아니, 인재들이 너무 많아요. 편집해주세요. 네, 여기 통해서 너무 길러지네요. 많아. 그러니까. 법조 기자 풀이 이제 진짜 너무 양성되네요. 좋은- 양성도. 망했어. 자, 다음에 우리 4번 댓글 우리 오정 기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트위터에서 배추님이 실질적 증거가 없는데도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이라뇨.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도 돈을 받았어도 구속은커녕 집요에 무죄가 났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법정 구속 과연 적절한가? 어때요? 아 저도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네. 일단 법정 구속의 기준이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기준이 사실상 없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속 기준 있잖아요. 구속영장 발부 기준. 그 기준을 그냥 준용해서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판결문에는 네. 법정 구속의 이유를 안 썼어요. 또. 없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그 이 도지사급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바로 구속시키기보다는 실형이 선고가 돼도 구속을 안 시켰죠. 네. 왜냐하면 네.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2심도 있고 3심도 있으니까 전 예. 네, 구속을 안 시키고 도저 업무를 그 공백을 그래도 방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구속을 안 시키고. 일반 시민 이제 제가 법알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판사가 미워하는구나. 아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법정 네. 구속에 그래도 그 사유 따로 없고 구속 같은 경우에는 자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지사가 명확하게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증거 증거인멸의 인멸의 우려. 우려. 근데 증거인멸 우려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건 시간지가 지금 얼마나 그렇죠. 오래됐고 지금 특검도 자기가 하자고 자기가 미리 먼저 말을 했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지 저는 이거는 사실 판사님이 한번 여기 저희 댓글 읽어준 기자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좋겠다. 법정 구속 시켜버리는데 법정 구속 사유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렇죠. 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도 불구속 있잖아요. 수사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네. 원칙이 그러니까 대원칙이.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한 이유 중에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중요하죠.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방어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사건 어떤 부분은 유죄 입증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무죄 입증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이런 그 치열한 그 법적 쟁점이 있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을 안 시키는 게 원칙인데 이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게 저는 좀 자 그래서 이 부분 전 굉장히 강한 좀 의구심이 네네네. 듭니다. 자 우리 이렇게 판결만 한번 살펴봤는데 홍성희 씨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사실. 어. 네, 저는 이제 판결문을 최대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무슨 판결을 옹호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좀 말하기 좀 어렵네요. 네. 보배드림의 전응아 훈육하는 형님께서 저 훈육하던 형이신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형 반가워요. 검찰의 양승태 영장이 신청되자 비서 출신인 성창호 판사는 자신의 김경수 재판을 30일로 이유 없이 연기, 양승태의 구속이 결정되자 비서 출신 성창호 판사는 해괴한 추측으로 노무현 비서 출신의 유죄를 때립니다. 자 이번 말씀은 그러니까 이 정치적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간 것처럼 아니다. 보인다라는 네. 말씀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건데 지금 뭐 사법농단 사태를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그렇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지난번에 홍성희 기자 말한 것처럼 양승태 사법농단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가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법조계도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유죄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판사들도 있잖아요. 연루됐지만 형사처벌 받지 않는 네. 판사들. 그렇죠. 그 판사들의 성창호 판사들 한 예고. 이 판사들에 대한 판결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재판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네. 과연 누가 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음. 걱정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우리 엠팍 댓글을 홍성희 기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따뜻한 눈빛님께서 김경수 재판 판사를 공격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면 일찌감치 변호사들이 기피 신청
인가 그런 걸 했어야지 않나요? 이제 와서 특수관계라면서 뭐라고 하는 건 너무 뒷북 느낌이네요. 요즘 좀 법을 아시네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할 수 있어요. 판사 마음에 안 든다 네네, 이러면.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대댓글로 옐낭님이 기피 신청 요건이 안 된다. 사법농단과 김경수 건은 직접 관련이 없어서 법률상 안 됨.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경우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그 재판장이 그 피고나 또는 사건 당사자와 관련이 있다거나 뭐 이해관계가 친인척이 있다거나. 있다거나 그 사건을 옛날에 조사한 적이 있다거나 스스로 아무튼 그런 기피 신청 사유가 법에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 건 요건이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 뭐 사법농단과 사실 이번 이 드루킹 사건과는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연관이 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같은 분이네요. 네. 엠팍의 예일리나님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한결의 1월 9일자 예측이 놀랍더라고요. 법원의 역습 김경수 재판을 주목하라 이런 거였는데 혹시 돼요. 네. 이거 보시면 네네. 시청자 여러분도 요거 다 보셨겠지만 이 기사 보신 분 많으시죠? 이 기사가 좀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예측한 기사예요. 법원발 역습. 네, 보험발 역습 1월 9일에 쓴 기사인데 요지는 뭐냐면 지금 사법부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관들을 이렇게 다 막 수사를 사법농단이라고 수사를 하면서 이제 정부와 뭔가 대결 구도로 간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판사들의 불신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 때문에 법원과 재판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것이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자초했다라고 많은 법원 판사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창호 판사가 이번 판사를 하는데 김경수 재판을 맡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법원 내부의 반발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미리 보도한 그런 보도거든요. 실제로 그런 그 내부의 내부 분위기는 분위기? 좀 어때요 지금? 참 판사들이 내부 분위기 알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자기 의견 표명을 코트넷이나 그러니까 법원 내부망이나 게시판에 올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법원 안에서도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판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예. 좀 안 그래 지금 현 정권과 지금 법원이 막 싸우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정권에 뭔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오늘 정치부 기자를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 잠깐 국회 분위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저 그냥 전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이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책위원회를 바로 다음날 바로 직후에 꾸렸고 그렇죠. 네, 더불어서 높은 수준의 비판도 나오고 대국민 홍보전도 하고 있고 네. 그 대책위에는 사개특위 그러니까 법원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개특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법사위 위원들이 다 포함돼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과연 이제 맞는 판단인지에 대해서 국회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했대요.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민주당이 그렇게 법원 결론이 내려지자마자 난리를 친 게 땡큐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갈 수 있었다. 다음날 다다음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다음날 네. 청와대 앞에 나경원 대표랑 가가지고 네. 막 시위했잖아요. 시위했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민주당이. 사법부가 판결을 했을 뿐인데 네. 1심 판결을 했을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갑자기 여당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막 반응을 세게 하니까 한국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유한국당도. 그러니까 원래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막 세게 나오니까 강대강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역시 청와대가 잘한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지금 입장을 그렇게 안 안 내놓고 내놓고 있잖아요. 있구나. 조용히 있는 게 그게 잘하는 거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자유한국당이 먼저 똥볼을 차기를 이제 기다리는 게 이게 오히려 맞는 거지. 네. 자유한국당이 먼저 실수를 하기도 내가 뭐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그래. 야, 이거 상대 기자에 대한 그죠. 이해를 지켜주고 표정이 지금 보였어요? 저 병신들 또뭔 소리야 이런 표정 지금 너무 적확한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그 우리 오규정 기자가 네, 루리웹의 그 페이레일님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민변이죠. 이 민변이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 소추를 31일에 제안했다. 민변은 드루킹 댓글 등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 소추 명단 포함을 예고했다. 네, 이번은 댓글을 쓴 게 아니라 기사를 기사를 갖다 쓰셨는데 정보성. 자 네. 어떤가요? 이거 지금 민변에서는 어떤 근데 분인지 조금 덧붙이자면은 네네. 민변이 어제 또 네. 추가 입장을 냈는데 네. 이 사법농단 수사와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3차 이 탄핵 대상 판사로 늘 수는 검토는 하겠으나 이게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어제 추가로 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잖아요. 김 지사에 대한 판결 때문에 탄핵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민변은 그렇게 선을 좀 긋더라고요. 예, 예. 근데 자. 궁금한 게 이 법관도 탄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네, 어, 네. 그렇지, 그렇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해고를 할 수 없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다르죠? 해고는 말 그대로 그냥 사용자가 자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절차. 탄핵을 받은 예를 들어 법관이 탄핵을 받으면 어떻게 네. 되나요? 법관직을 잃는 것이죠. 그럼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사법부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변호사 개혁 개업돼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격증은 변론이니까. 법관이란 직에서 나오는 거니까 대통령 직에서 나오는 근데 거. 물론 이제 아, 변호사협회에서 개업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 문제가 거론이 돼서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예. 보니까 뭐 형사 쪽으로 문제 많은 뭐 성추행,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 네. 내주던데.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해보셨는데 어떻게 오규정 기자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판결문 긴 거를 처음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갈등 속에 막 사람들의 분노도 막 부글부글하고 그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이런 학습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네. 거니까. 앞으로 그냥 막 법관들이 정말 구름 위에 있는 법관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판결하는 걸 조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걸 얻는 거에 비해서 정말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강병수 기자.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교 때 맨날 공부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정치의 사법화다.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사법부로 가서 해결하려고 한다. 경찰서로 가고. 예. 근데 요새 보면은 더 문제인 건 사법의 정치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 서로 간에 어떤 편향됐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계속 판결이 나오니까 논란이 엄청 일어나고 건전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깨졌기 때문이니까 스스로 좀 해결해 볼 만한 해결책을 좀 많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믿음이 해보고 불신이 깨진 게 아니라 믿음이 깨진 거죠. 그렇죠. 믿음이 깨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홍 기자는. 저는 법원이 이제는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판결을 했을 때 어떤 사회가 수용 가능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제 고민의 의미는 단순히 그 판사의 옷을 벗기라는 게 아니고 재판도 법원 안에서 사무분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형사 합의부가 있고 민사부가 있고 여러 가지 네. 부서가 재판부가 많잖아요. 네. 이건 지금 반부패 사건 전담부거든요. 성창호 네. 판사는. 그래서 중요한 사건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과연 이제 이런 반부패 재판부에 연루 판사들을 사무분담 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좀 해야지 않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무분담을 할 수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재판 독립을 많이 외쳐왔잖아요, 사법부가. 네, 네. 근데 네. 이제는 재판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책임성. 그러니까 자기 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거. 이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독립만 외쳐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이제는 독립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저번 사법농단 사실은 스스로 그렇죠. 권력에 결탁한 거지 권력이 사법부를 누른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기 권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사를 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그 책임성을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홍성 기자 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마디를 하자면은 이 사법부에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댓글 읽어주는 판사들을 만들어. 정말 좋아요. 댓글 읽어주는 판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 하면은 이거 그게 아니라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놓자고. 그래. 아니면 나오든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다. 그리고 하던지 아니면 잘못하면 반성도 하고. 그럼요. 아니, 기도도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하는 게 무조건 다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지금 정권에 따라서 윗사람이 시키는 거대로 했는데 그 윗사람이 권력과 결탁해서 거래해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국민들의 신뢰 잃고 그게 KBS죠. KBS.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법부 거기다 이제 뭐 이름만 바꿔 끼워놓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댓글 읽어주는 판사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기사를 쓴 기자의 속마음과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업로드되고요. 매주 일요일 밤 10시 KBS 일라디오를 통해서도 방송됩니다. 이런 걸 기사라고 쓰고 내 수신료를 훔쳐가다니. 스튜디오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음 싶은 기사가 있으시다면 replyKBS@gmail.com에 메일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검색해 메시지 보내주세요. 유튜브와 팟빵 댓글도 꼭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거기 잠깐 종료 누르시기 전에 오늘 방송이 괜찮았다 혹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방송 중에 딱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요. 또 만나요. 꼭. 고생했습니다. 빡세. 아 진짜 이 버발보 쉽지 않다. 힘들다.